깊이 가는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침에 비가 서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과 꽤 넓게 중부 지역도 많이 내리고 있는 걸로 뉴스를 좀 봤는데요. 자, 하여튼 오늘 아침 출근하시는 길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는 게 좋겠고 우산 잘 챙기시고요. 비 오는 날 우산 챙기라는 말처럼 뻔한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3프로TV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권순우 팀장과 함께 먼저 경제 뉴스들 또 이슈들 좀 살펴보고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의 투자 전략 지금 4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널뛰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또 잘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일부 기업들, 일부 섹터들에 많이 좀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쏠림 현상들 사이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우리에게 적절한 투자 전략일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먼저 시작해 보죠. 권순우 취재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가 우산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서 꼭 비 맞고 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이지만 저는 네. 비 좀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우산 안 쓰잖아요. 아, 그래요? 비를 항상 맞아요, 저는. 오늘은 근데 왜 깔끔하신데요? 그리고 와서 좀 마른 건데, 예. 하여튼 물론 이제 아주 거리가 너무 길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우산을 쓸 수도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하여튼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우산도 좀 특이하네요. 비도 한번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성비니 먼지가 많다, 오염됐다 이런 거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고 우리 서울대 교수가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원래도 잘 맞았지만 그분 말씀 듣고 빗물도 잘 받아놓으면 먹어도 전혀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도 좀 맞으시고 이 하늘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몸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뉴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 뉴욕 증시는 좀 올랐어요. 이게 PC 지표가 좀 나올 건데 이제 기업 실적들도 좀 나올 거고. 근데 다들 별로 특별한 이슈가 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69%가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9%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스닥 쪽이 좀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AI 관련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좀 이어질 겁니다. 메타가 이제 내일 정도 실적을 발표할 거고 그 다음 날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이런 데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사실 테슬라 자체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셔서 테슬라 자체도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테슬라 주가에 연동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연동이 됐다라기보다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전날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보이는데, 테슬라가 매출이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폭 12년 만에요? 네. 근데 테슬라는 사실 워낙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 감소라는 것이 어쩌면 되게 낯선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충격인데 매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요? 예. 생각만큼 덜 빠졌나? 아닙니다. 예상치보다도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든 거는 그다음 2020년 팬데믹 때 잠깐 그랬던 거 말고는 그 매출 감소라는 게 없었는데 2012년 이후에 처음 정도일 거예요. 코로나 때 잠깐 했던 거 빼면은. 근데 그리고 이제 차량 인도량 같은 경우도 8.5%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56%가
급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6% 떨어졌다 그러면 엄청 떨어진 건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가격 인하를 좀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가 왜 이게 지금 안 좋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중국 쪽의 전기차 경쟁이 좀 심화가 됐고 가격 인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그럼 왜 주가가 반대로 올랐냐라고 네. 했을 때 지금은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를 지탱했던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뭐 우리 테슬라의 어떤 차가 기술도 되게 좋고 네. 자율주행에도 가장 근접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게 어떤 지금 그냥 맞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네네네. 근데 지금 당장 차 파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건데 오늘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은 그 저가형 모델 2 그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거 하려고 속도 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전에 아니면 당장 팔 수 있는 모델 2를 내놔야 되는데 왜 자꾸 자율주행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냐. 이게 좀 불만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야 모델 2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아예 포기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주주서한을 보낼 때 저가 전기차를 포함한 신차 출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함으로써 그 오히려 좀 투자자들한테 안도감을 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력 감축 관련한 얘기를 좀 했고 네. 인력 감축해가지고 이제 수익성 개선을 좀 하겠다. 그리고 전체 인력의 한 10% 이상 그 감축하는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그 현실적인 안도감.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미래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그 현실을 좀 잘 챙기겠다라는 모습들이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바램은 테슬라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도 오늘 같이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자, 그러면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하이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네. 처음에 뉴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대충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취재한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된 얘기니까 조금은 짧게 가는데 오히려 지금 나온 뉴스가 공식적인 겁니다. 그 어제는 제가 취재한 얘기를 좀 드렸던 얘기고 네. 그러면 양측에서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하이브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면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네. 사내 메일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회사 탈취 기도 사건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네. 이게 사실 그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지분이 20%밖에 없는데 네. 이 20%밖에 없는 대표이사가 네. 이게 뉴진스를 안고 튀려고 한 사건이다. 요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하려 그랬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 왜 이거를 회사 탈취 사건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근거들이 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도어의 경영진이 싱가폴 투자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다가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감사에서 한 네. 내용에 그걸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80% 주식을 민희진 대표가 자기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사도록 하는 거. 요 안이 있었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80% 주식을 그걸 어떻게 사? 그러니까 안 팔면 어떻게? 네. 안 팔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회사 내부자를 회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뉴진스 얘기가 왜 나오고 하느냐 한다면 하이브를 압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네가 팔 건데 만약에 너네 하이브가 주식을 안 팔면 우리 뉴진스를 흔든다. 그럼 니네 80% 주식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지? 팔래 아니면 같이 죽을래? 네. 네. 그러니까 요런 프레임입니다. 뭐 저 뭐죠 그 스탁 옵션이 뭐 이런 문제가
뭐 문제 원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아, 뉴스에. 그 원인이 뭔지는 이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알 네.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저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이걸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스톡옵션, 그러니까 그럼 민희진 대표가 좀 이렇게 서운해서 그런가? 뭘 네. 보게 내가 뉴니스를 키웠는데 뭐 보상을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교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본 뉴스로는 네. 민희진 대표가 이제 스탁 옵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세율이 일단 너무 세가 거의 절반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너무 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주식을 굉장히 저가에 아마 민희진 대표한테 좀 넘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민 대표한테는 이렇게 썩 탐탁치 않았다. 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되게 그 저렴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저렴한 분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걸 일단 생각해요. 막 이렇게 아야 뭐 이만큼 키웠는데 좀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스럽게 그거를 막 계산을 해봐요. 네. 얼마인가? 제가 어제 좀스럽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예. 원래 이런 얘기 좀 하는 게 좀 아이 뭐 더 받을 돈 좀 더 받으려고 하려 그런 거지? 뭐 이런 예. 얘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네. 어도어 지분 18%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도어의 전체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PER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그 하이브 PER이 40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그래고 아 그래 하이브 정도는 아니고 한 20배만 계산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20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작년도 단기 순이익이 265억 원이에요. 거기다 대충 20배 곱하면 5천억이거든요. 네. 5천억에다 이제 민희진 대표 한 그 18%. 18% 대충 20% 계산을 한 해서 1,000억쯤 되네. 한 1,000억쯤 되죠. 그럼 그 1,000억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어두워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원래 행사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럼 행사가를 대충 보니까 대충 한 6,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6,500억 원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 민진 대표 가지고 있는 주식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은 37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37억 원 주고서 행사를 했으면 현재 가격을 또 치사하게 나눠보면 대충 한 15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7억 원 내고서 주식 평가액 대충 빼보면 한 850억 정도 차익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세금 아까 내면? 얘기했던 세금 떼고 내면 대충 한 500억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한테 준 한 500억 정도를 준 거다. 라고 계산했을 때 이게 적은 거냐 많은 거냐 그건 뭐 그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들이 판단할 문제다.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제시하셨던 그 의혹을 다 그렇게 저희도 해봅니다. 네, 네, 기자들도. 네. 근데 뭐 그게 뭐 많냐 적냐 그 얘기는 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민희진 대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다. 네네네. 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뉴진스를 힘들게 뉴진스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거를 그냥 하이브가 홀랑 베껴버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럼 무슨 회사를 탈취한다고 나를 잘라버리네? 요게 지금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서 아까 있었잖아요. 그 탈취를 하려 그랬던 근거들. 네. 그거 진짜 하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거다. 라고 민 대표 쪽이 얘기를 해요? 민 대표 측에서 그냥 상상해 본 거다? 그냥 뭐 끄적끄적 해봤던 거다. 그건 좀 약간 좀 그런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은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민희진 대표 쪽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 키가 뭐냐면 여기서 그 뉴진스 멤버 및 법정 대리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뉴진스랑 나는 한 팀이다. 거기에 법정 대리인, 엄마 아빠. 이게 사실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뉴진스와 뉴진스의 부모님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 입장들이 나와서 이 사건을 양쪽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에 좀 되게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이 두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둘의 프레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그 두 가지 축을 보시면 앞으로 이 뉴스를 볼 때 제일 그 좀 혼란스럽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진스와 법정 대리인이 네.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총에서 한 8,5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증발됐다. 예. 그 사이에. 그리고 뭐 저런 뉴스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럼 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뭐 단기 이슈니까 좀 사라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치사하죠. 그 얼마 받았나 그 감사 보고서 보고 계산하고 있고.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해봐야죠. 네. 사건의 본질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돈이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뉴스는 그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전력기계 좋다는 얘기 정프로님 많이 들으셨죠? 아유. 그리고 많이 아쉬워하셨었죠. 변압기 같은 거. 예. 근데 왜 좋다 그랬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그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전기 엄청 쓰고 또 뭡니까 뭐 충전소 같은 거 많이 생기면 어쨌든 그 변압기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물건이 없지 지금.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랬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랬는지? 예. 선정량 이런 거 계산하나? 선정량보다 더 정확한 거는 바로 네. 실적 발표입니다. 아 실적 발표. 예. 네.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이제 기사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충 숫자만 끄적끄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회사들이 좀 실적 발표 같은 거 정말 이렇게 우리 나와서 그냥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좀 공개적으로. 예. 그거를 왜 그렇게 막 소수의 사람들만 불러다가 실적 발표를 그렇게 해요? 그쵸? 그 실적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잖아요. 몇몇 주주들과 함께 아니 뭐 애널리스트들 애널리스트들 뭐 한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냥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전력기관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루머고 어디까지가 뉴스고 저는 그거보다 진짜 그 회사가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우리가 전력기계를 바라봤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8%가 늘었어요. 전력기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력기계는 한 번 깔 때 많이 깔고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깔고 네.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미국 시장을 좀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178%가 늘었고 그럼 앞으로도 좋을 거냐? 앞으로 좋을 거냐는 수주죠. 수주 잔고가 50억 달러. 그럼 얼마입니까? 50억 달러. 7조? 7조쯤 되네요. 근데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66%가 늘었고 수주는 80%가 늘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근데 전년 동기로 한번 볼게요. 23년 1분기에 30억 달러, 100만, 1000만억, 10억, 그러니까 30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20억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년도가 30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20억 달러가 늘었다고요. 이런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샀어야 돼. 그리고 어디서 더 늘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샀어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나와서 저는 직접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드는데 그럼 뭐가 좋았냐? 네. 그냥 다 좋았습니다. 전력기기도 좋았고 살 걸. 배전기기도 좋았고 살 회전기기도 좋았고 그럼 어디가 그러니까 매출 증감 사유에서 어디가 좋았냐를 보시면은 이 내용에 보면 북미 중동, 북미 시장, 미국 법인 다 미국 향입니다. 작년에 살 걸. 국가별로 볼게요. 네. 국가별로 보면은 분기가 수주하고 매출 실적, 수주 늘어나는 거, 매출 늘어나는 거, 수주 늘어나는 거, 매출 늘어나는 거. 이거는 지금 24년이니까 한 분기에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게 북미 시장 기준입니다. 북미 시장 기준으로 수주 실적이 86%가 늘었고 매출이 30%가 늘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가 그냥 야 데이터 센터 만들면 전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북미에서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거기에 진짜 우리나라 회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테마주는 나하고 상관없어도 갑니다. 근데 진짜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을 때 여기 지금 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관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어제 실적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실적은 결과물이라 향후 주가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나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
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업에서 뭐 밸류업하고 뭐 그런 거, 네. 뭐 배당 늘리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자기네 좀 뭐 하고 있는지를 좀 친절하고 많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냥 단순히 뭐 뉴스에 따라서 뭐 좋네 나쁘네 그랬고 흔들흔들하게 하지 말고 좀 진짜 뭐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옥석 가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하고 있는 회사.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진행을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 진짜 살려고 그랬거든요, 얘는. 왜냐면, 농담한 겁니까, 저도.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도 얘기하셨고,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좋았어요. 왜냐면, 앞으로 전력 관련해서 뭐 얼마나 데이터 센터, 뭐 전기차 등등해서 많겠어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랄까, 이 전력기기라는 그 단어, 전력기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꿈과 희망, 뭐 이쪽보다 그냥 좀 올드한 산업 올드하죠.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이걸 버렸어야 돼. 이 편견, 고정관념, 이게 결국 저희 수익률을 깎아먹는 건데, 거기서 과감한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에이, 설마, 뭐, 저 가봐야 뭐 10%지 뭐, 이러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이 친구를 잡지 못한 게 너무 스스로를 지금 자책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프로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설마 되겠어? 설마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설마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정보들을 보면은 되게 불투명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겠어 하는 게 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건 될 것 같았어, 확실히. 그러니까 될 것 같았어 이거 아니, 있잖아요. 됐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 알았다는 것에 제일 공식적인 것들이 실적 발표고 그 회사가 직접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진짜 1년 전에 회사가 대놓고 우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프로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정프로님의 아쉬우심은 아닙니다. 뭐 아쉬워할 건 아니고 그냥 반성할 것이죠. 네. 여튼 현대일렉트릭이 꽤 많이 선전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였고요. 예.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아까 현대일렉트릭 뉴스가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LG하고 롯데 통합 검토 관련한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뉴스의 차이는 이 뉴스는 진짜 앞서간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시화되려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네.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업계 2위, 석유화학 업계 2위인 롯데케미칼이 1위인 LG화학한테 우리 화학 사업 통합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예요. 롯데케미칼이 2위가 1위한테. 그래요? 예. 보통 이건 1위가 2위한테 1위가 3위한테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요, 보통 얘기 안 하죠 서로. 그래요? 1등, 2등이 네. 같이 통합하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것도 IB 업계 관계자는 네. 힘을 합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놓고 실무진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통합하겠습니다 발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금호석유 같은 데는 안 들어가요? 금호석유는 네. 고무 쪽입니다. 그래서 안 껴줘요? 안 껴주는 게 아니라 업이 달라요. 달라요? 네, 네. 왜요? 금호석유에 뭐 관심 있으십니까? 금호석유 얘기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석유화학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납사예요. 네. 납사를 만드는 크래킹 설비가 여기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하고 경쟁을 하다가 중국이 거의 수직 계열화를 다 완비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사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에다가 우리가 계속 석유화학 제품을 팔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중국이 우리 거를 사지 않을 거다라는 게 명확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출이
연간으로도 막 10몇 %씩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되게 그냥 성숙돼 있는 그런 산업이다가 미국이라는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게 급격한 성장률이 나타난 거잖아요. 석유화학 산업은 그동안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중국이라는 시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체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1등, 2등 하는 두 업체가 NCC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합 운영을 하든 이걸 합치든 아니면 네가 사가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네. 그 여수하고 대산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화학단지예요. 울산이 있고 여수하고 여수, 대산, 울산 여기가 제일 큰데 대산? 대산, 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충청도. 충청도에 대산? 예, 예. 아, 그래요? 아, 대산은 또 처음 들어봤네. 대산 대산이 큰 데예요? 엄청 크죠. 아. 대산, 당진 그쪽. 아, 당진은 알죠. 예, 예. 아, 대산이라는 지역이 있구나. 예, 충남의 그쪽 당진, 대산 그쪽이 되게 큰 화학단지. 당진 거기 크죠. 예. 네네네. 근데 거기에 각자 공장이 있습니다. 각자 공장이 예, 예. 아, 그 산단마다 회사들이 다 각자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수는 그냥 롯데케미칼 공장 그냥 다 가져가. 롯데케미칼 공장 LG화학이 가져가. 네. 그리고 대사는 LG화학 공장 롯데케미칼한테 넘겨.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비용 절감을 해볼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진짜 LG화학도 이 NCC 공장 뭐 갖다 판다 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판다 만다 얘기가 나오는 거는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뻔히 지금 중국하고 경쟁해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여기다 내가 그 석유화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석유화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포인트 하나만 더 잡아드리면은 아까 중국이라는 시장이 사라진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석유화학 글로벌 석유화학에 굉장히 무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바로 석유 회사들입니다. 석유 회사들이 나중에 녹색 전환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석유 팔아갖고 돈 벌기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석유화학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석유 회사가 만든 석유화학 회사들은 석유화학의 그 사이클하고 무관하게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석유화학 사업들이 가동률을 높였다가 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이클을 그러니까 좀 경기 가동률을 좀 낮춰가지고 가격을 방어하고 이게 석유화학의 기본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석유 회사 기반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가동률을 계속 높여요. 왜냐하면 그 석유화학 회사의 목적은 석유를 사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들하고 석유 회사가 만든 석유화학 사업 회사들은 아예 목표가 달라요. 대표적인 회사가 S오일입니다. S오일. 네, S오일이 샤인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2026년 6월에 완공하는 9조 원 들여갖고 만드는 석유화학 프로젝트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가 다 만들어지면 그냥 그 아람코가 대주주예요. S오일은. 아람코의 석유를 계속적으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네. 석유화학 사이클과 무관하게 가동률을 계속 높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석유화학 업계의 1위와 2위가 야 우리 합칠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석유 회사, 그러니까 저 석유를 주로 이제 파는 회사들, 이런 데서 만드는 석유 화학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별로 타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걸 또 제가 좀 놓쳤네요. 아, 그걸 알았다면 그거 그러지 않았을 알았다면 텐데. 석유화학도 가지고 계십니까? 금호석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금호석유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고무랑 관련이 있는 거여 가지고. 그 왜 이름을 금호석유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석유화학이니까 제품이니까. 천연 고무가 아니라 화학섬 부타디엔으로 만드는. 금호 고무 어땠을까요? 이게 원래 한국 그 합성 고무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름이. 아, 그래요? 예. 회사 이름이 차라리 그래도 직관적이고 좋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정리를 해보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